오늘은 이제 드디어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우리가 이번 유럽 여행 오는 비행기표를 왕복 300만 원대 정도에 끊었거든? 몇 달 전에 끊은 것도 아니고 유리할증료가 오른다고 해서 출국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되게 급하게 남은 표 부랴부랴 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하게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인천에서 파리 올 때는 비즈니스 좌석이었고 오늘 파리에서 인천 가는 노선은 퍼스트 좌석을 타고 가거든? 하지만 대한항공이라든지 다른 이제 FSC의 퍼스트 좌석,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가고 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티웨이를 이용하긴 했는데 여기에 퍼스트 좌석이 있다고? 싶잖아. 이게 모든 노선이 있는 게 아니고 운행하는 기체마다 비즈니스 좌석이 있는지 예전 퍼스트 좌석이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번에 탄 기체는 되게 큰 기체거든? 캐세이 퍼시픽에서 운영되던 기체를 이제 티웨이가 유럽 노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때 퍼스트 자리를 보니까 되게 넓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원래 왕복 일반 비즈니스 좌석을 끊었다가 내가 가는 건 급하게 퍼스트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 다른 부가 서비스는 없지만 정말 100만 원대로 퍼스트 좌석에 앉아서 유럽 노선을 오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퍼스트 좌석 탈만할지 오늘도 집에 가면서 쫌쫌따리 찍으면서 리뷰해볼게. 우선 체크인은 우선 수속으로 진행해주면 되는데 비즈니스 전용 체크인 라운지 같은 건 당연히 없어. 근데 이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해외 공항에서 타면 똑같은 부분이어서 전혀 불편할 건 없었고 단 한 가지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이렇게 넓은 편이라서 중간중간 호텔처럼 생긴 이런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출국장에서 비행기 게이트까지 가는 시간이 좀 길었다. 일단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는 저 라운지로 이용 가능한 라운지가 아예 없거든? 샤를드골은 터미널 상관없이 아예 나오지가 않고 오를리 공항만 나오더라고. PP카드로 갈 수 있는 라운지가 있나 하고 보니까 터미널 2에만 있는 것 같고 터미널 1에는 없나 봐. 그래서 티웨이 비즈니스를 타면 파리 샤를드골에서는 라운지 이용은 못한다.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게이트 앞쪽의 좌석들이 좀 편하게 돼 있어서 기다리는데 힘들진 않았어. 비행기 탑승해서 나는 이 A 좌석에 앉았는데 퍼스트 좌석은 총 6개만 있었고 이게 캐세이 퍼시픽에서 운영하던 비행기여서 좌석 자체는 캐세이 퍼시픽 퍼스트 좌석이랑 완전 동일했어. 앉는 좌석 자체도 비즈니스보다는 훨씬 널찍해서 덩치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돼 있었고 나처럼 저렇게까지 넓을 필요는 없는데 했던 사람이라면 요 옆에 손잡이를 당기니까 암레스트가 내려오더라고. 이렇게 팔걸이까지 좀 넓게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비즈니스랑 비교해도 훨씬 독립적인 느낌이 강했던 게 칸막이가 좀 더 높은 느낌이었어. 그래도 일어서면 다른 좌석이 조금은 보일 만한 그런 높이? 내 자리에 앉으면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이 모니터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불 조작하는 버튼이랑 크루분들 부를 수 있는 버튼만 있었고 모니터 옆으로는 이렇게 개별 옷장이 있어서 짐을 보관하거나 옷을 걸어 놓을 수 있게 돼 있었어. 그리고 왼쪽에 비치된 발치도 넓어서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였어. 실제로 비행 중에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게 안전벨트까지 같이 있더라고. 비즈니스 좌석과 또 달랐던 점은 이렇게 오버헤드 빈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개방감은 더 있었지만 캐리어를 아까 보여준 옷장 공간 또는 뒤편 공간에 따로 넣어놔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시야는 이랬는데 키가 엄청 큰 분들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리뷰를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 중에 착륙 위험하지 않나요? 비행기가 더 흔들리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흔들림은 비행기 사이즈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고 장거리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라고 특히 더 흔들린다거나 승차감이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앉아서 리치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이렇게 작은 함 정도밖에 없었고 개인적으로 나는 팔이 짧아서 그런지 충전 포트가 좀 멀어서 이건 비즈니스 좌석의 배치도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앉아서도 누워서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휴대폰이나 패드에 유튜브 영상 미리 다운받는 거 추천하고 어메니티는 비즈니스랑 똑같았어. 일회용 슬리퍼랑 물, 마스크팩과 수면 안대, 칫솔 세트가 들어있는 파우치 하나. 동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기종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도 비즈니스 좌석이랑 똑같았어. 이게 사실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는 동일한데 좌석을 추가 비용을 내고 예전 퍼스트였던 좌석으로 가느냐 마느냐여서 좌석 빼고는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번에도 비빔밥 먹어줬는데 맛있었어. 사실 딱 이 정도가 비행기에서 먹기 좋은 양인 것 같기는 해.
밥 다 먹고 양치할 겸 앞쪽에 있는 화장실로 와줬는데 화장실이 확실히 달라. 탑볼 같은 수전이 올라와 있었고 물도 5초 안으로 꺼지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다가 다시 버튼을 눌러야 꺼지는? 그리고 이거는 비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비누가 없었어. 뭐 다른 어메니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미용 티슈와 손 닦는 휴지 정도만 있다. 화장실 자체도 막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거 내려주면은 편하게 소지품 같은 거 올려놓고 옷 갈아입기에는 불편함 없는 정도? 자, 다시 좌석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시트 조절을 여기 패드로 할 수가 있더라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처음 보는 아이콘이 있어서 눌러보니까 마사지가 됐어. 이렇게 울룩불룩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이지? 엄청 대단한 마사지는 아니고 왜 차량 시트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마사지 기능 정도? 이런 시트가 있는 비행기는 또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작동이 되긴 하더라. 그리고 풀플랫으로 쭉 눕혀주면은 이런 느낌. 확실히 비즈니스보다는 훨씬 넓고 편한데 뭐 그렇다고 침구가 다르거나 헤드를 주시진 않으니 누워서 잘 때 나는 딱히 다른 점은 못 느끼긴 했지만 나보다 키가 크신 분들, 다리가 기신 분들은 확실히 이게 더 편하실 것 같긴 하다. 진짜 한 8시간 딥슬립하고 일어나서 아침으로 주신 소고기 죽 맛만 봤는데 조금 짰어. 원래 비행 중간에 컵라면이랑 이런 어묵볼 간식으로 받을 수 있거든? 나는 잔다고 못 먹어서 아침 식사랑 같이 준비해 주셨고 다른 FSC처럼 간식이라든지 과자 이런 기내 서비스가 없긴 하지만 PA 샵 보면 뭐 카레밥부터 떡볶이, 컵라면도 종류별로 맥주, 위스키, 와인, 음료수, 과자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 그냥 사 먹으면 될 것 같고 보니까 가슴 마스크에 충전 케이블까지도 팔더라고. 가격도 비행기 치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아무 준비 없이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신용카드만 있다면 문제 없이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굳이 불편했던 점을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기체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자잘자잘한 하자들, 조명 각도가 고정이 안 된다든지 케이블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좀 사용감이 느껴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 것 모두 감안하고도 비즈니스보다도 널찍한 좌석에 조금은 더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100만 원대로 유럽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게 나는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 예전에 리뷰했던 대한항공 퍼스트만큼 식사가 코스로 나온다든지 어메니티가 그라프라든지 가격이 반의 반값인 만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마무리 영상을 못 찍었어. 아무튼 오늘 롱폼도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